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과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압,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압선과 풍향,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름의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압, 등압선, 풍향 이런 거는 기본 개념이 맞는데, 구름의 종류 10가지의 이름, 이거는 굳이 이걸 뭐 모른다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분류 체계를 아는 사람은 대기과학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기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압입니다. 기압의 사전적 정의는 지구상에서 대기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 압력은 물질마다 조금 다른데요. 자, 봐봐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1기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 76cm의 높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는 1기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 10m가 필요합니다. 공기는 1기압을 나타내기 위해서 약 1000km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압을 이야기할 때 원래는 당연히 압력을 의미하는 게 맞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편의상 기압을 얘기할 때는 앞으로 공기의 양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있는 요 압력 있죠, 압력. 요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의미합니다. 요 P는 pressure의 약자이고, 얘는 force의 약자이고, 얘는 area의 약자입니다. 자, 얘네들의 각각의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 같은 경우에는 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13 헥토파스칼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일기도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파스칼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일단 힘 봅시다. 자, 힘의 단위 뭡니까? 그렇죠. 뉴턴. 그다음에 단위 면적이래요. 그렇죠. 면적이어야 되지, 면적. 예를 좀 한 번 더 풀었으면은, 자, 뉴턴 같은 경우 F는 MA 생각하세요. F는 MA. 그러면 자, 뉴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줄 수 있어요? 그렇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스칼은 풀었으면은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물론 뭐 약분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남는 단위만 보면은 요렇게 될 수 있겠죠. 남는 단위만 보면은 파스칼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뒤에서 보게 좀 이따 뒤에서 볼 거예요. 이 압력이라는 것은 low GH로 표현이 되거든요. low GH. 우리 low 배웠죠, low. 이게 뭐였어요? 그렇죠. 밀도예요, 밀도. low는 밀도라서 부피분의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 단위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파스칼이었죠. 얘는 부피분의 질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밀도를 보통 쓸 때는 뭐 지각의 밀도 얘기할 때 해양지각과 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뭐 해양지각은 대략적으로 뭐 3.0, 대륙지각은 2.7이라고 하는데 뒤에 단위가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람 퍼 세제곱 센티미터. 봐, 여기 부피잖아, 부피. 그다음에 요게 질량이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아는 그냥 단위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는 뭐야? 중력 가속도 어떻게 씁니까? 단위. 그렇지,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얘는 높이니까 뭐 그냥 미터 써도 됩니다.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봐봐요. 그대로 다시 씁니다. 이렇게 썼죠? 그러면 자, 센티미터든 미터든 그냥 공 단위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위에 두 개가 날아가고 요거 하나 날아가면은 아래에 미터 단위가 남겠죠. 얘는 공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아래는 미터만 남고, 그 다음에 세크 제곱 남고, 위에는 그람이 남는데 우리는 보통 킬로그램 써도 되죠. 그러면 요게 요거람에 요거랑 똑같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것을 쓸 때 여러분들 그냥 P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도 쓸 수 있지만,
좀 이따 뒤에서 유도할 거예요. 요렇게 P는 low GH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공기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공기덩어리가 중력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면은 모든 공기는 다 바닥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붙어가지고 숨 쉬어야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공기가 떠 있잖아. 그건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기 덩어리라는 단면적에 가해지는 힘이 중력 말고도 부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력 같은 경우에는 mg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부력은 우리가 요거를 통해 가지고 요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힘은 총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아래로 당기는 중력과 하나는 위로 받쳐주는 부력인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같다고 놔야지 정역학 평형이라는 것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왜 공기덩어리가 공중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이게. 자, 근데 보면은 뭔가 아직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 식이 아름답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등호를 써가지고 어떤 공식을 만들고 싶으면은 1대 1 대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수여야 돼요. 근데 얘 보면은 물론 봐봐요. 물론 얘는 단위 면적이니까 뭐 1m 1m 설정하면은 단위 면적이니까 안 변하죠. 얘도 중력 가속도는 뭐 지구를 탈출하지 않는 이상 안 변하죠. 그럼 문제는 질량이죠. 질량을 가지고 압력을 측정한다. 뭐 나쁜 말 같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공기의 질량을 잰다? 에? 에? 공기 질량을 재? 이렇게 막 그냥 한 움큼 막 이렇게 집어가지고 뭐 이게 뭐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공기의 질량이 뾰롱 하고 나와요? 그럼 그런 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질량은 재기가 좀 어렵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일단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몸무게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지 몸 질량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생활을 할 때 이게 묶여서 생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질량을 잰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 식 안에서 얘랑 얘의 관계로만 표현한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변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상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개념이 바로 높이입니다. 높이는 직관적이죠. 뭐 질량처럼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높이를 여기다 싹 집어넣고 싶은데 그러려면 좀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걸로 간단하게 싹싹싹 넘기면은 여기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요거를 옆으로 넘기면은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요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면적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 해가지고 질량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럼 우리 요 어려운 질량을 요 대신에 요걸로 싹 집어넣으면은 요런 식이 되겠네요. 그럼 양쪽에 단면적 싹싹 날아가고 결국에는 요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 압력이라는 값은 밀도라는 상수, 중력 가속도라는 상수를 빼면 오로지 그렇지 높이만의 함수가 돼버렸습니다. 높이의 변수만 있으면 나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더라. 훌륭하죠. 그래서 요 밀도 같은 경우에는 0도씨 1기압에서 공기의 밀도는 대략적으로 1.3 정도 나오죠. 1.3. 얘는 9.8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상수고 얘만 가지고 이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높이만 썼구나 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공기의 양이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간다면은 고기압 저기압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좀 더 직관적으로
고기압이니까 뭐 압력이 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양이 많고 적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간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등압선과 풍향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 놓은 이유는 등압선에 의해서 풍향이 결정되는데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등압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풍향이 결정되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직관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요 파트를 두 개를 한번 묶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관적인 것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고기압, 오른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고기압이라는 건 기압이 높다. 그 말은 즉 공기의 양이 많다. 저기압은 공기의 양이 적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서 평형을 이루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대기 파트에서도 고기압과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에 있는 많은 양의 공기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 왼쪽이 서쪽, 오른쪽이 지금 동쪽인 상황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면서 뭐가 생겨나요? 바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공기가 이동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요 바람을 풍을 얘기할 때 동풍이냐 서풍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서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뭔가 일상생활에서는 가는 방향 쪽을 얘기하잖아요. 가는 방향 쪽.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면은 동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지 서쪽에서 온다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기과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것도 좀 약간 역사적인 썰풀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요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좀 보충 설명을 해가지고 좀 썰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거는 요렇게 표시가 됐을 때 우리는 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풍이라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들 얘기하는 게 바로 편서풍이죠. 편서풍. 편자는 치우쳐져 있다. 편향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서풍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굉장히 치우친 바람을 편서풍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 풍향을 알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 풍향계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풍향을 분석했는데요. 이 풍향계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가 이 머리 부분, 그러니까 화살표. 여기가 꼬리 부분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화살표가 이 풍향타라는 것이 저기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 얘는 꼬리를 살랑살랑살랑 하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이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가리키고 실제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로 가면은 요렇게 붑니다. 요렇게.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남서풍이죠.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풍향계를 맨 처음에 그냥 이렇게 봤어. 그럼 북동풍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돼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이 화살표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얘는 뭐다?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방향을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가 되겠다라는 거. 자, 이제 간단한 거는 살펴봤으니까 이제 좀 구체적인 거를 살펴봐야겠죠. 일단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어떻게 살펴봤어요? 고에서 저로 크게 하면 이렇게 이동한다. 근데 요 하나만 놓고 보면은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불어 나갈 거예요. 불어 나가요. 나가. 주변으로 나가겠죠. 얘는 주변에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보면은 얘는 큰 그림에서는 쭉 나가고 얘는 큰 그림에서는 쭉 땡겨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고에서 저로 크게 이동한다. 이게 서풍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큰 그림이었었고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요 국지적으로 나가는 요 화살표 있죠. 요게
직선이 아니라는 거. 이게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휜단 말이야. 얘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환장 안 해. 왜 그런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전향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그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킹작권을 지키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MIT에서 촬영한 걸로 보여지고요. 배속은 2배속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쪽에서 사람이 앉아있고 공을 주고받을 겁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냥 직선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던지게 되면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그냥 돌기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도는데 왜?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죠? 공은 분명 직선으로 가는데 사람이 회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그냥 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공이 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봐봐요. 지금 바깥으로 휘었죠? 이렇게 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힘을 뭐라고 명명할까? 라고 했을 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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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뭐라고 명명할까라고 할 때 우리가 거기다가 힘이라는 것을 전향력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영어로는 코리올리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을 분명히 던졌는데 회전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그러니까 상대방 반대편 사람한테 정확하게 던지려면 이 전향력을 고려해서 약간 틀어서 던져야 되는 거죠. 직선으로 가질 않습니다. 지구에서 로켓 발사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향력을 고려해서 던지게 됩니다. NG 장면까지 넣어놨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전향력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향력이라는 걸 생각할 때 아까 돌아가는 판 위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던진 거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좋냐면, 자,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과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요렇게 공을 던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상황에서 원판이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1로 던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복잡해요. 할 게 많은데 그건 지구학 2에서 하는 거고, 지금은 그냥 여기서 여길로 던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물체를 던질 거예요. 물체를 던질 때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 북반구, 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을 전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는 요렇게 이동합니다. 얘는 선생님 왜요? 얘는 남반구니까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제 전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남반구에서는 왼쪽 직각 방향을 작용하는 그 가상의 힘을 전향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물체가 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전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여기 북극입니다. 북극. 위에서 아래 내려볼 거 북극. 그럼 여기 북극 찍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오케이? 출발할 겁니다. 싹 던질 거예요. 아까 그 아저씨들 2명이서 이렇게 던지는 거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던질 건데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쐈는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는 일로 향해서 던진 건데 원래는 목표물이 이렇게 가게 됐네. 그래서 휘게 되는 요거를 정향력이라는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휘네. 누가 밀었지?
그렇지. 우리는 이거를 전향력이라고 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판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는 제2의 지구입니다. 다른 뭐 안드로메다 은하도 넘어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지구랑 가장 유사한 행성입니다. 근데 자전 방향이 시계네? 그러면 북반구임에도 불구하고 전향력은 왼쪽 직각 방향인 겁니다. 요 정도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잘 생각하면서 공부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문제가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것들 잘 인지해 가면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북극을 향해서 던졌잖아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지구판 위에서 북극 방향으로 반대로 던졌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적도 라인을 따라서 던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봤어. 물론 속도 차이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속도 차이가 아니라 적도에서는 그럼 휘느냐라는 걸 봤을 때 휘지 않아요. 왜?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원판에 의해서 휨 현상이 나타내는데 원판 라인을 따라 던졌어. 그럼 뭐 전향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과학 1에서 생각해야 될 전향력은 적도에서 던지느냐, 그렇지 않은 곳에 던지느냐에 따른 차이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향력은 북반구에서는 물체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힘, 가상의 힘, 그거를 전향력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전향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균풍이라는 것과 합쳐서 지상풍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원래 지구과학 2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 왜 고기압하고 저기압하고 휘어져서 들어가요? 휘어져서 나와요? 이거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안 하고 그냥 외워. 그냥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공부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추구하는 거. 어렵게 배우고 안 외워도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바람직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필요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근데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원리를 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지균풍이 뭐냐? 지균풍은 저기 위에 상층에서 부는 바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지균풍은 직선으로 분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요.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이에요. 그냥 이게 기압 표시했다 쳐요. 이거 뭐 선생님 이게 뭐 어떻게 필요 없어. 그냥 고기압, 저기압 합시다. 그럼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으로 갈 텐데 내가 지금 북반구라고 한다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휘어서 가겠네. 휘어서 가다가 뭐 동그라미 뱅글뱅글 뭐 강강수월래 할래? 아니. 휘어서 가다가 결국에는 요 등압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불게 되는 그 바람. 그거를 지균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균풍. 그래서 이 등압선과 나란하게 부는 이 바람을 한자로 지균풍이라고 하는데 요 원리가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왜 결국에 저기에서 평형을 이뤘고 좀 이따가는 왜 원형으로 돌고 왜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지? 요겁니다. 자, 이거를 같은 높이, 같은 고도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으로 둔다면 여기서 일로 바람이 불게끔 작용하는 그 힘, 그거를 기압 경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니까 여기가 공기 양이 많고 여기 적은 거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좀 높은 산, 여기가 낮은 산.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또르르르 흘러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알고 있어야 좀 이따 가속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기가 쉬울 겁니다. 일단 그거는 잠깐 뒤로 제껴두고, 자, 여기서 여기로 공기가 이동해서 바람이 불면 되는데, 아니 이놈의 지구는 자전을 하네. 그러니까 생기는 게 뭐야? 이 전향력이야, 전향력.
자전을 해가지고 이 전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그냥 안 가고 얘가 좀 방향이 바뀌네. 오른쪽 직각 방향 막 바뀌네. 그래서 얘를 방해하네. 근데 선생님 방해하는 거는 마찰력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마찰력도 있는데 301km 이상에서는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한 4km 정도 올라와 있는 지점이라서 마찰력은 없는 거라 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고, 좀 이따가 아주 잘 생각한 거예요. 좀 이따가 마찰력까지 고려한 벡터 방향을 계산할 겁니다. 물론 뭐 역학적으로 이렇게 막 수식으로 계산 이건 아니고 그냥 보이는 화살표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기압 경도력은 이렇게 표현하고 전향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건데, 잠깐만, 근데 지구과학 2 한 친구들은 선생님 이거 F가 아니라 P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내가 설명을 해주려면은 기압 경도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다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요런 그림에서 기압 경도력은 요런 거고,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해서 이렇게 해서 변환시켜가지고 딱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단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요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그냥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얘네들의 단위를 정리해서 보면은 요렇게밖에 안 남는 거야. 결국엔 요거가 안 남아. 그럼 F는 MA잖아. 그럼 F는 MA인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P는 MA 하면 좀 이상하잖아. P는 파스칼인데.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는 조금 그런데 나는 F 쓸래. 그래서 쓴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뭐 별로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지구과학 2에서 해줄 거니까 요거는 그냥 선생님 그렇게 썼구나,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얘가 기압 경도력이고 여기서 일로 기압 경도력 작용하는데, 이 전향력이라는 놈이 얘를 방해해서 요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근데 봐봐요. 지금 얘가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한다며요. 근데 선생님 진행 방향이 오른쪽 직각 방향인데 이거 직각 아닌데? 뭐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직각인데? 왜 이게 직각이요?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리미트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최초로 시작한 다음에 움직이는 그 상황 하고 가속하는 상황을 같이 연출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봐요. 자, 일단 여기가 높은 산, 여기가 낮은 산, 그리고 여기서 공이 구르르 굴러 내려가요. 그럼 일단 공이 굴러 내려가네? 그럼 여러분들 공이 등속도 운동으로 공이 굴러 내려갑니까? 그건 아니죠. 쭉 가다가 점점 속도 빨라지죠. 등 가속도 운동이죠. 그렇죠. 우리 옛날에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중요한 거는 등 가속, 그냥 가속 이거 따지 말고 그냥 지금은 여기서 일로 굴러 떨어지면은 속도가 일정하진 않다고. 그러니까 점점점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된다고. 가속. 그죠? 근데 이 전향력이라는 것은 속도의 함수야. 물론 위도의 함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위도를 크게 따질 정도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보면 됩니다. 얘는 이제 지구 자전 각속도 얘기하는 거니까 지구 각속도. 얘만 놓고 보면 돼요. 얘랑 완전 비례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건 전향도 점점 증가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화살표 봐. 하나, 둘, 셋. 화살표는 증가하고 있죠. 크기가. 그 말은 전향력이 증가하고 있구나. 근데 또 이제 두 번째로가 방향이죠. 아까 그거 막 MIT 그 사람들이 막 공돈일 때 보니까 오른쪽 직각 방향이던데. 근데 얘는 뭐야 이거? 그렇지.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기압 경도력을 최초로 방해하는 것은 오른쪽 직각 방향의 전향력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서 여기 기압 경도력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 오케이. 그러면 최초로 움직이는 풍향은 이렇게 설정되겠네요. 최초의 풍향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풍향이 이렇게 설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오른쪽 직각.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또 오른쪽 직각. 이렇게 가서 직각 가다가, 근데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뭐해? 그렇지? 가속하기 때문에,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다가 얘네 둘이 같아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직윤풍은 등압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결국에는 불어가게 되어 있는 게
이 지구 시스템의 아주 신기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인데 바람이 이렇게 안 불고 이렇게 부네? 에 대한 분석을 해본 거예요. 등압선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부는 이 상공 4km 지점에서의 직윤풍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한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퀴즈. 아까 했던 풍향계랑 같이 섞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직윤풍은 어느 방향에 무슨 풍일까요? 라고 물어봤어. 무슨 풍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그렇습니다. 북동풍입니다. 자, 아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바람을 서풍이라고 했어요.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서 서풍이라고 얘기했죠. 동풍 아닙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서풍이다. 그럼 봐봐 여기서. 자,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입니다. 그럼 얘에서 일로 가는 그거 자체는 기압 경도력은 그렇지. 요렇게 형성됩니다. 요렇게. 근데 얘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얘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방해를 하다가 결국에는 같아져 가지고 반대랑 힘이 똑같아지는 게 뭐였어? 그치, 전향력이었어. 그래서 결국에는 직윤풍은 어떻게 불었다? 요렇게 불었다. 상공 4km에서 바람은 요렇게 등압선과 나란하게 직선으로 부는데 그 원리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북동쪽에서 오는 바람. 그래서 북동풍이다. 남서쪽으로 가고 있는 바람, 그게 북동풍이다. 됐죠? 자, 이제 지상풍 왔습니다. 자, 우리 지상풍은 이제 현실입니다. 아까는 마찰력이 없었던 하늘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찰력까지 작용하는 땅 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직윤풍을 이해한 상황에서 마찰력까지 더해줘야 지금 이 지상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여기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가는 요거 기본적인 력 뭐였죠? 그렇죠. 기압 경도력입니다. 기압 경도력. 여기다가 따로 요거 명칭 안 쓸 거예요. 기압 경도력인데, 자, 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거 뭐였어요? 전향력이었어요. 그렇지. 전향력.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전향력. 근데 아까 직윤풍일 때는 얘로 끝나서 평형이 이렇게 이루어졌었죠. 평형이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끝났어. 그쵸? 이걸로 끝났었어. 근데 지금은 지상풍입니다. 지상풍. 지상풍에서는 요걸로 안 끝나. 더 있어. 뭐가 있죠? 그렇지. 마찰력이 있습니다. 마찰력은 얘에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찰력이 방해하죠. 뒤로 방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방해하는 힘이 두 가지나 있는 상황의 지상풍을 살펴보는 겁니다. 전향력이 방해하고 마찰력이 방해합니다. 그럼 방해하는 힘의 합력은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방해하는 힘의 합력. 방해하는 힘의 합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압 경도력과 방해하는 힘의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의 합력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고 이 전향력은 점점 뭐한다? 그렇지. 커진다. 왜? 가속하기 때문에. 전향력 어떻게 썼어요? EmV 오메가 사인 파이죠. 물론 얘는 단위 질량이니까 빼도 되고 얘도 뭐 자원적 각속도 얘도 필요 없으니까 얘랑 얘가 비례했기 때문에 얘가 가속한다는 거는 얘가 커진다는 의미이다 라는 거 얘기 방금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커졌네. 근데 마찰력은 뭐 딱히 커지진 않았네. 근데 방해하는 합력은 커진 거네. 얘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얘랑 얘가 평형을 이루는 요때까지 요게 지상풍이 되는 원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봐봐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일로. 그러니까 얘는 아까는 봐봐요. 아까는 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가 평형을 이루니까 완전히 그냥 바로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직윤풍이 불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얘랑의 합력을 본 거기 때문에 얘랑 평행이 되는 게 아까 것보다는 더 전각도에서 평행이 이루어져요. 그죠? 방해하는 게 더 많아지니까. 얘 방해가 없었으면은 아직까지 각도가 요렇게 꺾여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야겠죠. 얘도 좀 더 가고. 그래야 얘네 둘이 평행을 이뤄서 직윤풍이 불겠지. 근데 지상풍은 마찰력까지 관여하게 되니까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요렇게 끝납니다. 요렇게. 그래서 땅에서 부는 바람은 고에서 저로 그냥 수직으로 이동하진 않습니다. 요렇게 꺾여서 가요. 요렇게 꺾여서 오른쪽으로 약간 더 많이 꺾여가지고 그렇게 불게 됩니다. 그럼 잘 봐봐요. 자, 고기압이 있어요. 그럼 주변이 저기압이겠죠. 그럼 고기에서 저기를 일반적으로 일단 불어 나가는 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알겠는데 어느 쪽으로 꺾인다고요?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인다고요. 그래서 고기압은 불어 나갈 때 무슨 방향?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라는 거. 이런 원리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는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선생님이 지구로 간다면 그거는 지구적인 규모로 봤을 때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설명하는 건 뭐냐면 봐봐요.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자, 봐봐요. 등압선 있어요. 등압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요 라인은 1052예요. 근데 자, 요 라인은 몇이에요? 1048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1로 기압 경도력이 작용하네요. 그죠? 근데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전향력이 작용해요. 작용해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근데 마찰력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의 합력으로 요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등압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려고 한 것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 요렇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보면은 요렇게 그리고 나간 만큼 위에서 채워주는 그림. 그게 지금 고기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기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 그냥 외우라고 하면은 쌤 왜 외우는 거야? 과학이 암기 과목이야? 이럴 수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니 외우는 게 편하겠구나. 그럼 그냥 외우십시오. 물론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전형력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형력을 생각하고 기압 경도를 생각한 다음에 마찰력을 생각하는 과정이 좋은데 우리는 문제를 시간 내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고 가는 겁니다. 근데 외울 때도 나름 좀 기억에 잘 남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이따가 저기압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외우기 좀 쉽게 하는 그림 하나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압도 한번 가볼게요. 뭐 이거는 오케이 알겠고, 그다음에 저기압도 주변의 공기가 양이 많은 거고 여기는 공기 양이 적은 거죠. 그럼 일단 공기가 들어오겠네요. 근데 들어올 때도 그냥 안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지. 꺾여서 들어옵니다. 꺾여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들어옵니다. 알겠죠? 오른쪽으로 꺾여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는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오른쪽으로 꺾여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계 반시계를 나중에 헷갈려 하기 때문에 좀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 자, 여기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꺾여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방향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때 잠깐만,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꺾여서 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네. 요 그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꺾였단 말이야. 근데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요렇게 꺾여 들어가. 요게 나중에 진짜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되게 헷갈려요. 잠깐만, 오른쪽이면은 잠깐만, 저기압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뭐야, 튕겨 나가나?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갔다가 들어가야 돼요. 갔다가 여기 뭐 어디 간 거야? 갔다가 이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 저기압 얘기할 때는 요렇게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외우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외우는 거. 그렇죠? 우리 옛날에 우리 박 모모 선수가 영골 영어시 원따봉 했었죠. 오른손 오른손이 오른손 여러분 왼손 쓰지 마요.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뭐 이런 거 할 때도 왼손 법칙이잖아요. 왼손 법칙 오른손 왼손 잘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원따봉 그려주면은 자 여기 원따봉 이렇게 있죠. 원따봉 딱 그려주면은 여러분들 이 따봉 방향이 상승 기류 방향. 그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휘어 감아봐요. 그럼 반시계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휘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따봉 해줘라. 그리고 고기압일 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실어요. 그러면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그 손으로 직접 감아봐야 돼요. 요거가 여러분들한테는 기억에 제일 잘 남을 수 있는 암기 방법이라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불어 들어오는 방향, 불어 나가는 방향, 뭐 시계 반시계 이거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불어 들어와가지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은 이런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 좋은 조건이 뭐가 있느냐에 대한 4가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조건. 첫 번째는 국지적 가열. 거기만 겁나 조지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됐죠? 두 번째는 전선면. 요것도 따로 이제 파트를 해가지고 할 건데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났어. 찬 공기가 무거워. 따뜻한 공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가.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거. 그게 상승 기류 구름. 그다음에는 산 타고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태풍도 있습니다. 태풍 막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태풍 자체도 상승 기류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게 요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승에 대한 4가지 예시였습니다. 요거는 아까 봤던 고기압하고 저기압. 이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가고에 대한 게 마찰력이 있을 때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럼 혹시나 원형인데 마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해할까봐 잠깐 넣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없으면 전향력으로만 가지고 이제 평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원운동을 합니다. 근데 마찰력이 있으면 걔보다 더 빨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선을 그러니까 등합선하고 똑같은 직선 평형하게 직선을 이루기 전에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진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구름의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은 총 이렇게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10가지 종류도 나름대로 그 이름을 붙이는데 논리적인 그런 명명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10가지의 이름을 생성하는 데 드는 두어 5가지를 보면 접두 5가지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조합으로 이렇게 약자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권층훈이야. 예를 들어서 권층훈이야. 그래서 CS 이렇게 씁니다. 권운이야. 그럼 그냥 앞에 글자 CI. 권저군이야. 권저군이야. 그럼 CC. 여기 쓰는. 오케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걸 좀 외우고 싶다. 그럼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위에 3개, 2개, 2개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3개 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높이별로 나타내는 거예요. 높이별로 단어랑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자,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자, 3개, 2개, 2개가 어디 있냐면은 3개, 2개, 2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딱 잘라가지고 이제 나머지 3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얘는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들의 모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따로 뺐습니다. 따로 그냥 분류할 때도 이렇게 따로 빼서 분류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전선 면에서 잘 나타나는 2가지 대표적인 구름 2가지 종류인데 저군형 구름은 크게 구름이 쌓여가지고 막 비가 막 소나기 그냥 막 비가 막 내리는 거고 여기는 측은형 이슬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리는 그런 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총 세 가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기압은 공기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등압선과 풍향을 얘기할 때는 전향력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 등압선과 나란하게 불지 못하고 좀 휘어지는 경향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찰력까지 고려했을 때는 좀 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 구름의 10가지 종류 각각의 접두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